과학기술 지문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는데 우리가 과학기술을 많이 안 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너무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고, 다만 제가 얘랑 좀 비슷하다고 정리해드렸던 게 17 출제됐었던 탄수화물 소화지문 있죠. 얘를 먼저 풀어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도 정보가 미친 듯이 터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구조를 굉장하게 빡빡하게 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뭐 구조가 뭐 처리가 맞네 틀리네는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구조 처리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평가원 공문서에도 나와 있고요. 교과서 학습 활동의 구조도 그리라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조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정보 처리의 이론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뭐 구조 처리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기계적으로 구조 처리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또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도 국어교육학의 정보 처리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건데 그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AI의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요. 데이터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AI는요. 얼마나 알고리즘을 논리적으로 잘 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느냐로 성능 결정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실제 알고리즘을 사람 손으로 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랜덤하게 던져놓고 많이 돌려줄수록 성능이 개발이 되고 성능이 더 나아지거든.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 나중에 뭐 대학 가서 여러분 진로에 따라서 자세히 배우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요즘의 정보들은 어마어마한 정보를 던져놓고 처리한다는데 요즘 수능에서 제일 많이 비판받았던 것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던진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형태로 출제가 돼요. 올해 수능도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 수능부터 계속된 기조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달라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량에서 쳐내는 데 집중을 했다면 주제 구조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치 낮은 것을 쳐내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정보 압축이 세져 버렸기 때문에 그 정보 압축이 세진 것에 따라서는 쳐내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도 좀 더 주제 구조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양상은 똑같은 거야. 그런데 정보량이 터졌을 때는 쳐내는 걸 잘하는 친구들도 고득점을 했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쳐내는 걸 잘하는 것보다는 주제 구조를 빡세게 잡는 친구들이 결국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점점점 수능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제 구조가 빡세게 잡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잠깐 제가 필기했던 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락에서 얘기를 해요. 혈관 막히면 뒤지겠지 사람이. 그 정도는 알잖아. 알지. 혈관이 터졌는데 알아서 안 막으면 뒤지잖아. 그것도 알잖아. 그 정도는 알지 고3이면. 그럼 당연히 혈관 벽이 손상되면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한다? 혈액이 응고돼서 해결이 된다. 혈관 속에서도 마찬가지 혈액 응고라는 걸 하는데 혈관 벽이 손상됐을 때 뭐 혈병이라고 하고 혈관 속에서는 혈전이라고 하나 보구나. 자세히 몰라요. 그냥 지금 있는 구조대로. 그럼 혈병은 또는 혈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피브린 플러스 혈소판이래요. 오케이. 그런데 뭐 그런 게 동맥경화를 만들기도 하나 봐. 알겠어. 갑자기 비타민 K는 왜 얘기하는 거야? 자, 일단락은 그래서 주제 세팅을 한 거예요. 역시 주제는 비타민 K였고. 그럼 비타민 K 왜 얘기했을까? 자, 이거 출제자들이 의도한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경제지문을 보면 뭐냐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을 연구한 통계적 결과로서 그걸 근거로 콜레라의 원인이 물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주장 세트가 있어요. 얘도 그대로 쓰인 거야. 그 병아리들 지방을 안 줬더니 뭔가 결핍이 되네. 거기에 뭔가 있겠지라고 근거 주장으로 도입했을 뿐이야, 비타민 K를.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근데 어디에서 초점을 둘지 모르니까 주제 구조 빡세게 잡는 초점에서 비타민 K 이어진 흐름 잡았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비타민 K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보니까 당연히 혈액 응고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그 단백질 인자들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것들이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만들고 피브리노겐을 피브리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비타민 K가 작용을 하는데 작용이 되려면 칼슘 이온이 뭐 작용이 되면서 카르복시라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하더라. 뭐 알겠어. 그런데 봐봐. 이거를 줄글로 처리했다고 쳐봐. 이미 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이나
서예 지문들 보면 교과서들 보면 줄글로 써져 있지만 도표 처리도 되는 거고 개념 교재 보면 죄다 도표 처리나 뭐 이렇게 넘버링을 붙이거나 하는 이유가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줄글은 처리되지 않기 때문이야. 혹은 굉장히 어렵게 처리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 원론서 제가 정말로 나는 내 얘기했지. 이게 안 돼. 마스크를 써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안 돼. 처음에는 페이스 아이디가 고장난 줄 알았지만 알았죠.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고장이 났다. 얼굴을 고장내면서 썼어 이건. 웃지 마, 슬퍼. 자, 얼굴을 고장내면 썼어요. 제발 좀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좀 최소한 3회독 이상은 최소한 해주시길 바라고 그 3회독 할 때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약간 읽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국어를 잘 치니? 그럼 어떻게 대학 가서 공부를 하겠니? 이제는 씨발 논문도 유튜브로 볼 거야. 그럼 이제 논문도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논문 연구를 유튜브를 보면 논문 연구가 되는 그런 아니야. 제발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우리가 텍스트를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한번 궤도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독서라는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논문 연구라는 것도 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한단 말이야. 읽을 줄 알아야 돼. 많이 읽어봐야 돼. 제발 이거 읽으세요. 다른 거 하지 마. 문제풀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거야. 훨씬 효율 높게 여러분을 뜯어 고쳐 놓을 거예요. 의식적으로. 다시. 그럼 여기까지 구조가 빡세게 잡히고 갑자기 3단락에서 식물유래 비타민 K1과 동물이나 발효돼서 나오는 비타민 K2를 분류를 해놨는데 구조 세팅이죠. 왜냐면 5단락 구조 세팅을 하기 위해서. 4단락이 중간에 들어갔어. 그게 뭐냐면 칼슘이 역설이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얘 가지고 또 하나 설계를 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구조도를 이렇게까지 그렸으면 틀릴 일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 실전에서 100%다 그릴 수 있는 학생도 있어요. 연습 정도에 따라서는. 그런데 여러분 선택인 거야,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선택하려면, 예를 들면 내가 칼슘의 역설을 풀기 위해서는 구조도를 그려봐야지. 라든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2단락하고 3단락 정도는 구조도 그려봐야 된다든지 그런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그리려면 연습이 돼 있어야지.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프 안 그리고 풀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분했을 때 표 그리잖아. 예를 들면 x가 있고 f'x가 있고 fx가 있어가지고 x값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얘가 양에서 뭐 0에서 뭐 음으로 바뀌었어. 그럼 그래프는 얘가 극대구나. 이런 거 하잖아. 수학 하죠, 여러분. 이런 거 하잖아. 그럼 봐봐. 수학조차도 표를 그려고 정보 처리를 해주잖아요. x값, 미분 개수값, fx값. 이렇게 각각의 위계가 있고 행렬, 매트릭스,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표 처리, 정보 처리가 필요한 거라고. 똑같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표도 그려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수식으로도 써보는 다양한 수학적 언어를 다양한 상황에 따라 맞춰가지고 써보는 연습들에서 문제에서 필요한 걸 내가 그때그때 원하는 대로 의식하지 않아도 뽑아서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듯이 국어도 이게 그냥 돼야 되는 거야. 필요하면 그냥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워낙 이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여러분이 막히는 건데 여러분 좀 당부 말씀 드릴 건데 적절한 타협점을 찾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하세요. 당분간. 원론서대로 하시고. 왜냐하면 적절한 타협법을 잡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면 자꾸 여러분 방향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국어 그런 관성으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애당초 시작이 100분이 98, 99를 고정으로 찍었던 친구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100분이 96, 97인 친구들만 해도 그냥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국어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표점으로 드러나지 않는, 등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극관이 있는데 100분이 100, 99, 98, 97, 96까지 우리는 전부 다 1등급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 되게 크게 왜곡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1등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근데 제가 얘기했었죠.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가는 차이가 100분이 96, 97 차이의 차이만큼이고요. 4등급에 3등급으로 올라가는 차이가 얘네 차이고요. 3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차이가 얘네 차이고요. 2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차이가 거의 얘네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기복이 어떻게 생기냐?
여러분의 100분이 96에 꼴랑 걸려 있잖아요. 위로 4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아래로 4단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기복 이래버리는 거야. 극단적으로. 작년 6구에 1등급 나왔다가 수능에 5등급 나온 애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그 정도로 국어 기복이 심한 이유, 국어라는 과목은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극한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고 뭔가 처리하려는 그 관성을 빨리 올려야 돼요. 국어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쭉 한 달만 해보세요. 하루에 3시간씩. 언론서 보고 수업 듣고 그대로. 문제도 풀지 마, 그냥. 그냥 수업 내용만 반복해, 복습해. 그게 1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나면서 훅훅 달라져요. 훅훅. 그럼 빨리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지루한 게임을 빨리 끝내버린다고. 제가 정답이 뭐냐. 여러분 화양연화라는 단어 알아요? 화양연화? 갑자기 화양연화? 이게 홍콩 영화 제목이기도 했고 BTS 노래 제목이기도 하잖아. 뭔지 알아? 꽃답게 예쁜 나이란 뜻이야. 여러분의 전성기요. 여러분 전성기 언제니? 물론 나는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다. 옛날 사진 보면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다. 더 살벌했을 수도 있어, 그때는. 근데 제 눈에는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지금이야.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지금 여러분이 제일 예쁠 때라고. 남자고 여자고. 제일 예쁠 때, 재수상수 사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릴 적에 내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많이 안타깝다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하고 있는 거 올해 끝내라고요. 그러려면 제발 저 믿고 내려놔요. 저 믿고 몸을 던져야 돼요. 자꾸 번지 점프 하는데 그냥 뛰어, 그냥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확 바뀌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이 계속 주저주저 한단 말이야. 왜? 줄이 끊길 것 같거든. 아니요. 절대 안 끊겨요. 여러분 제발 내가 왜 자꾸 이거를 말씀드리냐. 제가 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젊었을 때 못 논 거. 나이 먹고 놀 수 있겠어? 놀 수 있죠. 저 아직 놀 수 있어요. 저 아직 놀 수 있는데 내가 나이가 한 5년, 10년 지나서 이제 머리가 인생이 들기 시작을 하면 놀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염색하면 놀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건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그 나이듦이 있어요. 숨길 수 없는 늙음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젊으면요, 그냥 뿜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숨만 쉬어도 예쁜 애들이야. 그럼 숨만 쉬어도 예쁜 이 시절에. 근데 그렇다고 숨만 쉬어도 예쁜 이 시절은 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가요. 마탱이가 간다고. 그게 인생이야. 그러면 어쨌든 이 시절에 그 1년을 바꿔서 뭔가 여러분의 승부를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예쁜 이 시절을 너무 즐겨버리면 뒤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 시절에 너무 여러분이 꽉 막혀 있어도 안 된다고. 제발 정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나로호에 탔어요. 발 빼지 마, 그냥. 빨리 좀 출발해야 되니까. 높게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6개월 안에 궤도에 그냥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따라 있어. 그냥 앉아 있어, 그냥. 알겠어요? 베이노 로켓이, 나로호 로켓이 여러분 궤도로 올라갈 거니까 그냥 타. 조용히 입 다물고 그냥 타 있으면 돼. 그리고 그 궤도 올라가서 여러분의 그 화양연화, 여러분의 그 꽃다운 20대를 즐기라고요. 제발 좀. 내 얘기하지. 학생의 본분이 연애와 운동과 공부라고. 진짜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제발. 근데 꼭 짝사랑 이런 거 연애 아니라고. 연애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 아니, 거짓말인 것 같아, 나는. 왜냐면 보통은 짝사랑 때문에 병신짓 하다가 못하는 경우고, 물론 이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 여러분이 나름대로 손절도 치고 뭐도 하겠지만은 제가 한 말의 뜻을 여러분이 불과 몇 년 안에 깨달을 거고요. 늦어도 30, 40대 안에 깨달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뭐 의대다 그럼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수의대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문과지만 스카이를 꼭 가야 돼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빨리 정말 후회 없이 잔여물 없이 빨리 끝내버리고 빨리 대학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꽃다운 나이를 진짜 온전히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꽃은 금방 떨어지고요. 금방 추해집니다. 물론 그때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으나 늙은 사람한테 물어봐. 재벌 회장들한테 물어봐. 1조 버실래요? 20살로 돌아가실래요? 빈털터리로. 100% 빈털터리 20살로 돌아갑니다. 제발 좀 여러분이 그 젊음 좀 잘 썼으면 좋겠고,
잘 쓰시려면 내려놓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 시작합시다.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걸 모르는 고3이 있다면, 예, 그 친구는 꽃다운 20대 없어. 그냥 재수해, 그냥. 만약 혈관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뒤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겼으니까 P라고 적어주시고, 해결 방법은 혈액응고구나. 그럼 봐봐. 주제는 반복됐으니까 혈액응고가 그래 주제잖아요. 야,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해야지. 알겠어?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도. 그러려면 진짜 여러분 씹어 먹으셔야 된다고. 내려놓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섬유소 단백질인 피부린 플러스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막에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혈병이란 덩어리. 봐. 제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박스를 칠게요. 혈액응고. 결국 뭐다?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거다. 맞죠? 혈병은 어떻게 만든다? 피부린과 혈소판. 또 혈액응고. 야, 이거는 뭐 그냥 갖다 준 거네. 일단락 주제 세팅이라는 거 알고 주제 세팅, 혈액응고 끝이잖아. 근데 어떻게? 혈관 속에서도 일어난다. 그럼 봐. 혈관 속에서, 혈관벽에서,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혈병은 혈전이라고 한다. 그 결국에는 혈액응고를 여러분 몇 번 얘기합니까? 오이씨, 갑자기 어디 갔어? 한 번, 두 번, 봐봐. 피부린 플러스 혈소판 막에 이것도 혈액응고잖아. 혈병 혈액응고잖아. 혈병 혈전이라고 그런다. 혈액응고잖아. 됐어요? 됐어.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그 위에 혈전 침작,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 근데 뭐 이 얘기를 한 이유 나중에 뭐 있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혈액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아마도 내가 봤을 때 원활한 순환 엮기 위해서 혈액 응고 엮기 위해서 그래서 비타민 K라는 이 글을 관통하는 주제를 세팅하기 위해서 이 두 키워드를 끌고 온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비타민 K가 혈관 질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지금 7번 반복이 됐으면 혈액 응고는 무조건 뒤지게 잡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복잡할 것도 없어. 7번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 한 달락에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연습이 평소에 계셨어야 실전에서 쭉쭉쭉 처리되면서 갈 텐데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마팅 가는 거야 이제. 첫 줄부터 마팅 가는 거야.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여기에 힘주고 있는 거야. 제발 아닙니다. 왜 이래 자꾸. 당황시키지 마시고 2단락 봅시다. 비타민 K는 주제 세팅 이제 보이죠?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 혈액 응고되도록 돕는데 또 혈액 응고래. 봐. 그럼 봐봐. 1단락 끝부분에 주제 세팅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라고 보이는 내용 혈액 응고 세팅에서 여기까지였습니다. 지방을 뺀 사유를 갑자기 왜 먹였을까? 아하. 이거는 녹색으로 제가 체크하는 이유는 이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근거죠. 주장 그리고 비타민 K로 명명했다 주장을 했을 거예요. 이제 됐죠? 어쨌든 비타민 K의 유래를 얘기했고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약간 포괄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잡아야 될 텐데 연쇄라는 것 자체가 글의 전개 방식 과정을 얘기한 거잖아. 그럼 넘버링 할게요. 1번 여러 혈액 응고 인자 원인이니까 카우드 C라고 쓸게요. 그게 활성화되고 이후 봐봐. 우선, 이후. 글의 전개 방식 보이죠? 순서 단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면서 트롬빈으로 전환이 되고 다시 트롬빈은 또 어떤 역할을 해? 피부린 오겐을 피분으로 또 바꾸고 비타민 K는 어떻게? 얘네들이 합성될 때 얘네들한테 작동을 한대요. 뭐 그런가 봐. 활성화는 어떻게 또?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한대. 이들 갑자기 생각났다. 칼슘 CA2 플러스인가? 이렇게 쓰냐? 이거 앞이야? 미안해. 20년 전이야. 이거 맞아? 몰라. 미안해. 바보가 됐네. 참 진짜. 칼슘 이온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 돼 있어야 된대요. 갑자기 나 자존심 상하네. 내일까지 저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 보고 올게요. 카르복시라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미 터졌고, 자 봐. 이렇게 정보량이 날아가면요. 벌써 여러분 얘기했었죠. 4개에서 6개 와리가리한 정도로 나오면 얘는 독립 정보 군집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정보 나열이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시에 따라서 구조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걸 다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머릿속에 남겠냐 기억이? 어차피 안 남고 어차피 처리가 안 돼.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음식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거야. 그럼 뭐부터 먹을래? 제일 맛있는 거. 맞죠? 왜 쓸데없는 걸 자꾸 배에 집어넣냐고. 여러분의 위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거야. 가장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정보도 마찬가지. 일단 이렇게 처리하고 끝났어. 됐어. 이처럼 요약 정리니까 집중. 그러면서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주제 흐름 보이죠. 핵심은 그럼 뭐냐? 그래. 비타민 K가 작동을 한다. 비타민 K에 의존된다. 정도. 3단락. 계속해서 글의 주제는 비타민 K입니다. 근데 갑자기 종류를 나눴어.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뒤쪽에서 아마 받을 거거든요. 첫 번째, 식물 합성되는 비타민 K1. 두 번째,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비타민별로 생성되는 비타민 K2. 뭐 그런가 봐. 4단락. 그런데 갑자기 무슨 얘기야?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대. 그게 뭔데? 칼슘의 역설이래.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지금 칼슘의 역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비문학 출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보이는데 이런 역설이라는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냐 뭔가 이런 느낌으로 가요. 원리의 적용이라고 쓰고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나이가 많아지면 뼈 조직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를 합니다. 자, 그럼 봐. 골다공증의 문제를 칼슘 보충제로 해결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설치했더니 혈액 내 칼슘 농도는 높아지지만 분밀도는 유지가 돼버리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혈관 석회가 돼버린다. 더 문제가 돼버렸네. 이건 어떻게 해결한다? MGP라는 단백질로 해결을 하는데 이 단백질은 얘한테 의존을 한다. 됐죠?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 주제 또 얘기했다. 봐. 얘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자,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혈관 석회라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에는 비타민 K가 중요한데 칼슘의 역설이라고 세팅을 해놓은 거는 아마 이 문제를 따로 설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결이 달라요, 여러분. 2017학년도 이후에 유지됐던 기조가 지금 교육과정 바뀌면서 선택형 수능 바뀌면서 수능 출제 교수 진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은 느낌이 달라졌어요.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막 체감해서 어떻게 해야지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연구해서 답을 내리들 문제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쭉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5단락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자, 그래서 자, 분류를 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얘가 활성화를 만들어 주지만 얘는 어디? 간세포래요. 얘는 그 외래요. 응고인자는 K1. 그리고 그 외의 세포 합성은 K2. 끝. 됐죠? 뭐 나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구분해야 한다라고 해결 방법 주면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 캡처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어쨌든 이 흐름이 잡혔어야 되는데 사실 구조도 그렸으면 여러분 훨씬 편하게 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잘 들어. 여러분 평소 연습할 때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일단 시간은 무조건 재는 거예요. 자, 일단 지문 풀고 구조도 그리고 문제 들어가고. 두 번째, 지문 구조 잡고 문제 풀고 나서 구조도 그리고. 세 번째, 지문 구조 넣고 나서 문제와 문제에 필요한 구조도를 그려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완결된 전체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지문을 풀 수는 없겠지만 좀 이런 걸 섞어가면서 해보세요. 그래서 각각을 랩타임을 체크를 해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이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구조도를 그리는 이 연습이 돼야 되는 거고, 학생에 따라서는 이렇게 실전에서 푸는데도 시간이 남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에 따라서는. 결국 이렇게 시간대를 여러분이 다 랩타임으로 끊어서 봐야 되는 거야. 지문은 몇 분 걸리고 문제 풀 때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풀잖아. 이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푸는 것보다 얘나 얘가 시간이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더 빨리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정답률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좀 여러분 체감을 확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체감이 어디서 되는 줄 알아요? 오히려 내신하고 사설에서 돼. 왜냐하면 내신 사설에서 개지저분한 문제들 많잖아. 주제 구조가 빵 뚫리는 순간 정답이 너무 편하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이게 틀이 잡히고 나서 나중에 이감이나 상상 같은 거에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에서 갑자기 빵빵 뚫리는 느낌을 잡으면서 6평 이후에 또는 9평 이후에 또는 수능 임박해가지고 되게 편해지는 느낌을 받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잡으셔야 돼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라고 그냥. 봅시다. 10번 문제.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금율이 뭉쳐 혈액 손실을 만든다. 잠깐만요. 뭔가 내용이 있는데 잘 들어. 그러니까 써. 오답 설계라고. 자, 무슨 얘기냐면 벌써 1번 정답이 바로 보여야 돼요. 왜 안 보이냐? 너희는 자꾸 내용 일치를 해. 내용 일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게 보이냐? 혈전 뭐 있지. 그렇지. 이런 게 뭉쳐서 혈액 손실을 막았지.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구조를 잡으라니까 여러분. 구조 잡아야 돼요. 구조. 봐봐. 혈전이 형성되면 이게 벌어진다 그랬잖아. 맞죠?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소 그물이 뭔가를 하잖아요. 맞니? 근데 봐. 뭘 만들어요? 결과물이 혈전이 여러분. 결과물이 혈전이라고. 섬유소 그물이 뭉쳐서 혈전이라고요. 뭘 뒤집어놨어? 인과구조를 뒤집어놨잖아. 바로 아웃이지. 섬유소 그물하고 얘가 뭉쳐가지고 얘를 만들잖아. 얘가 원인, 얘가 결과라고. 근데 얘가 형성이 돼서 얘를 만든다고 인과를 뒤집어놨잖아. 또는 선후관계를 뒤집어놨잖아. 바로 정답 1번이 보여야 되는데 내용일치를 푸는 애들은 그게 안 보인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떻게 뚫었어야 된다고? 얘는 철저하게 구조로 뚫었어야 된다고. 그러면 뒤집었네. 아웃 끝. 이해됐어? 이걸 못했으니 2번, 3번, 4번, 5번에서 정답을 찾아지. 틀렸는데 어차피 맞는 선지인데. 그럼 괜히 맞는 선지가 틀린 이유를 찾아.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합리화를 해서 적당히 4번, 5번 중에 찍고 틀렸지. 뭐 하냐고. 여기서 몇 분 썼는데 그러면. 틀렸지. 시간 썼지. 최악이야. 차라리 안 풀고 말지. 차라리 찍고 다른 문제 더 정답을 높이는 게 낫지 않냐 그럴 거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틀릴 거 왜 그렇게 푸냐고. 주제 구조를 뒤지게 빡세게 딱 잡아놨으면 아무리 봐도 어이씨 뭐야 이거. 이상한데? 구조 잡아야지. 아웃 끝. 이해됐어? 이 느낌까지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국어에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요. 너무 편해. 자, 여기도 볼게. 자, 선지를 쭉 봤어요. 그러면 자, 앞부분이 내용이 다 비슷해. 구조적으로. 이해됐어? 그럼 봐봐. 구조를 볼게. 하면. 해도라는 건 뭐야? 양보야. though, although, 양보. 두 개가 지금 대립된다는 거야. 섭취해도. 대립된다는 거야. 여기는 섭취하면이니까 인과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꼭 그렇진 않겠지만 진짜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했잖아. 답은 셋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겠죠. 왜? 역설이니까. 모순돼야 되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내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실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 있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루트로 뚫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들어. 진짜 평가원의 설계도를 제가 보여준 거야. 근데 설계도를 그대로 보고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애들은 없겠지. 근데 실제 설계도는 이랬다고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랬네? 어떻게든 활용해 봐야지가 돼야지. 어렴풋하게라도 활용해 봐야 돼. 그게 돼야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편한 대로 할게. 당연히 뒤지는 거죠. 다시. 그러면 당연히 역설이니까 모순관계에 있는 2번, 3번, 5번 같은 구조로 바로 판단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자, 두 번째. 구조만 봐야 돼? 아니요. 주제도 봐야죠. 그럼 칼슘의 역설 주제가 뭔데? 이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뼈에 칼슘 농도가 떨어져서 해결하겠다고 칼슘을 먹었더니 해결은 안 돼. 오히려 문제가 생겨. 혈관 문제가 생겨. 이해됐어요? 즉 문제 해결하려고 했더니 더 문제가 생겼잖아. 주제도 구조예요. 즉 칼슘 농도가 떨어져서 보충을 했더니 오히려 혈액 문제가 생겼어. 혈관 문제가 생겼어. 그럼 2번 선제 볼게요. 문제 해결로서 보충제 섭취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유지되네. 2번 굉장히 가능성 높죠. 그러네. 좁히고 발주독해봐. 정답 2번 끝이지. 무슨 느낌인지 아셔야 된다고.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좀 불확실해서 1번, 3번, 4번을 더 털고 갔을 수도 있어. 그래봐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의 확신 가지고 설계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설계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험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 그 자체고 그 생각 그 자체로 따라가는데 무슨 거리낄 게 있겠어요. 이게 참 나는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미안해 여러분.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이 운이 좋은 거예요. 왜? 나라는 캐릭터가 나는 사실은 정말 국어를 가르칠 생각이 1도 없었던 사람이야. 진짜로. 내가 인생 살면서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문학이야. 문학. 씨발 문학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 계속 맨날 해설 써놓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난 문학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설마 지금 국어를 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참 인생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이 먹고 서울대를 들어갔을지도 몰랐고 서울대를 10년 다닐 줄은 더더욱 몰랐고 그 10년의 학사일지는 더더욱 몰랐던 거야. 그걸 다 겪고 나니까 어머나 평가원 교수님들하고 머리 마인드셋이 거의 비슷하네. 심지어 나이대도 비슷해. 그런데 그분들이 이미 그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거고 나는 이제 여기서 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우연히 하기엔 정말 필연이고요. 그 덕을 보고 계신 거라고요. 물론 이제 내가 자꾸 선민사상 이런 게 아니라 잘 이용을 하시라는 거야. 제발. 인생의 기회가 여러분 오는데 그중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바꿔주세요. 제발. 왜? 설계도 보이면 모순이네. 그럼 모순 해도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러네.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 문제는 유지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순이구나. 역설이구나. 정답 2번이구나. 발피체독을 해봐도 다시 한번 확인됐을 거고. 이해 안 되는 선지는 질문하세요. 좀 이따가 같이 봐드릴게요. 자, 기억, 니은의 설명. 그럼 봐봐. 자, 정말 의도다분해요. 분류해봐. 기억, 니은 3단락. 여기는 4단락 원리 가지고 만든 것도 보이죠. 여기는 전체 주제 구조 가지고 만든 것도 보이죠. 특히나 1단락 가지고 만든 거 보이죠. 지금 정답들을. 자, 그럼 봐봐. 1번 벌써 이상해. 왜? 지금 기억과 니은의 가장 큰 차이, 비교대조 차이가 뭐예요? 유래야, 유래. 자, 여기서 표 하나만 그려보자. 자, 봐. 지금 기억은요, K1은 유래가 어디야? 유래가 식물. 맞죠? 니은은 K2는 동물. 발효. 좀 불안하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식물, 미생물 발효 맞네. 두 번째, 얘네 작용은 어디서 해요? 간, 나머지. 그냥 표 그려 이렇게. 됐죠? 그럼 봐봐. 지금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 이건 공통점이잖아요. 공통점이니까 달리라는 구조가 틀렸지. 맞죠? 간에서 작동하는 거는 차이점 맞죠? 기억이었던 것 같긴 하거든? 그런데 잠깐만 간에서 합성이 된다? 아니지. 유래잖아. 유래 C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일치발체독을 하는 애들은 어머나 하면서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조로 빡세게 잡는 애들은 야 얘네가 식물에서 왔고 얘네가 동물에서 왔는데 무슨 간에서 합성이 돼. 이해됐어? 근데 내용일치로 푸는 애들은 간이 딱히 어디 있네? 맞네? 맞는 건가? 이러고 있다고. 그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조를 잡잖아. 그러면 유래가 무슨 간세포야. 여기서 어떻게 왔어 얘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왔잖아. 식물에서 왔냐 동물이나 발효에서 왔냐. 당연히 아웃이지. 그러니까 구조 아웃시키라고 구조 잡으라고 낸 거라고. 3번 선제 볼게.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준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변형하지 않는다. 아니 이것도 지금 봐봐. 지금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둘 다 똑같이 비타민 K고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주는 애들이야. 그 과정에 얘네 차이는 없었어. 왜? 지금 이런 얘기는 특히 2단락 얘기지 여긴 3단락 얘기잖아요. 얘네 때문에 이 차이가 생길 수가 없다니까 구조적으로.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얘네 유래나 아니면 뭐 간에서 적용하냐 나머지 작용하냐 아니면 공통점을 묻든지 하겠지. 그게 뭐였던 거야? 정답 4번 이었잖아요. 왜? 둘 다 어쨌든지 간에 K 의존성 단백질한테 작용을 하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잘 판단이 안 됐다면 구조도를 그렸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당연히 결핍이 발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결핍 문제를 해결하고자 5단락 내용이 나왔었잖아. 당연히 아웃이고. 자, 그럼 봐봐. 이제 12번을 못 푼 친구들은 사실 13번도 같이 틀려요. 왜냐면 12, 13번이 세트거든. 뭘 그리라고? 얘를 그리라고. 얘를 그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4번 선지를 발췌적으로 판단하면서 판단을 했었어야 돼. 저 순서 구조도를 그려줬어야 되겠구나. 그걸 파란색으로 잠깐 볼게요. 봐, 보이지?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 그래서 0단계가 뭔 거야, 사실은.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 돼야죠. 카르복실화가 되면 이제 칼슘 이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의도적으로 꽈버린 거지. 왜? 단계대로 줬으면 틀릴 애가 누가 있어. 근데 우리가 소설에서 역순행 구조를 갖듯이 여기도 역순행 구조를 갖거나 역행 구조를 가져버린 거야. 순서를 뒤집어 버린 거라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넘버링이 여기서 수정됐어야죠. 어떻게? 맨 처음 뭐가 있어야 돼? 야, 비타민 K가 맨 처음 단계에서 카르복실화를 시키면 칼슘이 얘랑 결합하면서 활성화시키고 4단계, 5단계 이렇게 갔다고요. 이해됐니? 즉, 첫 줄부터 1, 2, 3, 4, 5, 6단계였으면 틀릴 애 한 명도 없었어. 그런데 마지막 줄에 1단계를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뒤죽박죽 되니까 애들이 헷갈리면서 터진 거야. 그럴 때 구조도 그려서 이거 순서 뭔가 이상한데? 왜? 힌트가 딱 나왔잖아요. 4번 선지에서. 어떻게? 이전 단계에서. 이런 게 다 구조 키워드잖아. 그럼 여러분 계속 지금 12번은 비교적 간단하게 일치로도 풀 수 있었지만 계속 1번 선지 구조 처리해라. 2번 선지 구조 처리해라. 특히 4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 5번 선지 다 구조 처리해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문항의 설계는 구조로 풀어. 왜? 그래야 너 13번이 풀릴 거야. 이런 사고 흐름을 잡고 있다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한 문제 한 문제, 한 선지 한 선지가 독립적이지가 않다고. 수학이 긴 풀이 과정과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부분 점수라니까. 한 문제 맞춘 거는. 자꾸 부분 점수 맞추는 데만 여러분이 보는 건 근시안적으로 이것만 해결해야지. 여러분 소탄대실이라고요. 여러분 얍실한 거고요. 여러분 미봉책이요. 근본적으로 해결해놔야 돼. 잘 들어 제발. 잘 들어요. 혹시나 사교육 올려는 친구가 있으면 내 견제하는 거 아니야. 잘 들어. 왜 빵 터져. 잘 들어. 사교육 강사는요. 1타님 돈을 못 버는 구조예요. 난 이제 돈 벌고 있어. 알겠니? 진짜 이제 돈 벌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단일반으로 대면 비대면 다 합치면 거의 대치해서 1타급 될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진짜. 이게요. 이 산업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적당히 과외해가지고 40만 원 받으면서 한 명당 20개를 과외를 하면 800만 원 오 많이 버네? 절대 그거 유지 안 돼요. 내가 갑자기 이 일을 왜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이 업을 겪으면서 이 업에 대한 규정을 전혀 못했어요. 이건 정확하게 하나의 산업이에요. 하나의 산업이고 일타가 다 먹는 산업이에요. 둘 중 하나야. 뒤질 때까지 해서 일타가 되든지 안 되든지야. 안 되면 nothing이고요. 되면 allthing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잘 들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분야에선 그 정도 통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야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승부예요. 제 업에서는 일타가 되냐 안 되냐. 사업적으로는 비용적으로는. 일타가 안 되면 사실 수익은 거의 없어요. 수익이 뭐 그렇다고 막 그처럼 산다는 게 아니라
수익 구조가 잘 안 나와. 사업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야. 잘 들어. 어떤 궤도에 올리느냐 못 올리냐 싸움이야. 맞잖아. 나로우가 궤도에 올라가야지 나로우지. 궤도 못 올라가고는 오바돼 버리면 그냥 그건 터져 뒤지는 거야. 그냥 돈 날린 거야. 똑같아. 제대로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라고.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웠고 하고자 하잖아.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세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그 분야와 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통찰을 해야 되고. 대충 하다 보면 되겠지. 아니요. 절대 안 돼요. 그런 인생 없어. 근데 이건 있어. 난 적당히 그냥 이타도 괜찮아요. 난 적당히 월 300 벌어도 돼. 오케이. 근데 월 300도 노력해야 되는 건 알죠, 여러분? 대충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해놔야 된다고.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꾸 미봉책으로 선제 왔다 갔다 했죠? 그게 편하죠? 결과적으로 뒤지는 거야. 구조 잡았어야 돼. 그럼 이제 보인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저기 갖고 가서 좀 필기를 할게요. 저기다가 필기를 해놨으니. 사진을 찍을까? 사진을 찍어서 올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여기 필기 얘들아. 여기 필기 못하는 학생 필기하세요. 영상은 끊고. 나이 먹고 이런 거 배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자, 봅시다. 육글 참고할 때 보기에 가다를 투여함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것. 자, 와파린은 뭐냐면, 와파린은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도 방해한대요. 그러면 얘는 1단계에서 작살내는 앵거네. 맞죠? 그러면 기억, 와파린은 애당초 여기서부터 작살내는 거야. 자, 두 번째, 노란색으로 체크할게요. 플라스미노겐 활성제는 피브리노겐 말고 피브린을 분해한대요. 그러면 니은 피브린 분해. 그러니까 봐봐. 피브리노겐이 아니라 피브린을 작살낸대요. 얘는. 그 다음에 다 헤파린. 헤파린이라는 애는 K 의존성 단백질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대. 그러면 다는 트롬빈이니까 여기서 얘를 작살내겠네요. 됐니?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우리는 나왔어요. 어디에 작동하는지가 나왔잖아. 그럼 1번 봐요. 갑자기 혈관석회는 왜 나왔어? 이게 뒤쪽 단락 내용이잖아. 지금 여기 3, 4, 5단락으로 넘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자, 봐. 혈관석회를 유발하는 게 뭔데? 자, MGP가 없으면 혈관석회가 유발되죠. 맞니? NGP는 어떤 경우 없니? 얘는 K 의존성이었잖아. 맞죠? 이거 있잖아, 여기. 여러분, 여기 있잖아, 여기. MGP는 K 의존성이잖아. 맞죠? 얘가 혈관석회 해결을 해줬잖아. 됐죠? 근데 K 의존성인 MGP, 즉 가가 작동을 해버리면 K 자체를 작살을 내버리잖아. 즉 가가 작동을 하면요, K 의존성을 작살내니까 MGP 작살나면서 당연히 혈관석회라는 문제 생기겠지. 이해됐어? 괜찮고요. 2번 선지. 나는 봐봐. 피브린을 없애줘. 그럼 봐봐. 여러분, 아까 우리 필기 중에 1단락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쪽 필기인데, 필기 중에 1단락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브린 플러스 혈소판. 이게 혈의 공고라 그랬거든? 그래서 혈전과 혈병이었어. 얘를 만들었죠. 근데 봐봐. 지금 나가 작살낸 건 피브린을 작살냈어요. 그럼 옆쪽도 작살났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혈병이나 혈전이 작살나겠네. 2번 선지도 맞네요. 3번 선지 보겠습니다. 다 헤파린, 트롬빈 작용을 억제하는데, 그러면 다 헤파린, 트롬빈 작용을 억제하는 건요, 봐봐. 트롬빈을 억제하면 피브리노겐 활성화를 억제하는 거거든. 맞죠? 근데 얘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한다고요? 잠깐만.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는 단계는 어디야? 지금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여기잖아, 지금.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잖아. 근데 얘는 3, 4 이후의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4 이후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칼슘 이온은
2단계쯤을 얘기하는 건데 선우가 뒤집혔기 때문에 정당연히 정답은 3번 되겠구나 세팅 끝인 거죠. 이해됐어? 마지막 4번, 5번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와 다 봐. 지금 얘네 다 어떤 단계에 작용을 하면요. 자, 봐. 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K 자체를 활성화를 안 시키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트롬빈 4단계를 작살낸대. 그럼 어쨌든 K 이후 단계가 안 되든 그 4단계 이후 단계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봐봐. 피브리노겐 전환. 맞죠? 왜? K가 작살이 나면 어쨌든 K가 작살이 나면 어쨌든 뒤쪽 다 안 될 거고. 프로트롬빈, 트롬빈, 피브리노겐을 만들 건데 얘를 비활성화 시키니까 뒤쪽도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공통되게 피브리노겐도 억제되겠지. 됐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나로 가볼게. 피브리노겐은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브린이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응고 안 되죠. 그러니까 봐봐. 1단락에 아까 나왔었단 말이야. 피브린이 섬유, 그래서 여기로 봅시다. 피브린이 섬유솔 단백질로 만들어진다고요. 1단락 보시면 피브린이 모여서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만들어진다고. 그런데 피브린 자체의 작동을 안 시키니까 당연히 피브린 섬유소 그물 억제될 것이고 다는 트롬빈 작동 안 시키니까 뒤쪽도 어차피 작동이 안 될 거고 전부 다 작동이 안 되긴 거죠. 결국에는. 이해됐어?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여러분? 이거 발치도로 하면 끝도 없다니까. 그런데 이 구조도가 한 번에 그려짐으로써 한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의도가 뭐였겠어? 이 구조도 그려주길 원했던 거죠. 왜? 시간이 확 줄어 이러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린 여러분, 판단이요. 실전에서 이거 구조도 그려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시간이 있구나 없구나. 그런 판단하려면은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연습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실장 이거 사진 하나 찍어서 정확히 올려주세요. 랩 타임을 정확히 계산하시면서 정량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는 갈 길을 잃습니다. 데이터 다 통계 자료고요. 확률이에요. 우리가 100점짜리, 우리가 100% 정답은 잘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누적돼서 확률적으로 검증돼서 그게 바로 과학적 방법이고 근대 현대가 진화할 수 있었던, 진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에요. 사례 연구, 하나하나 데이터 연구.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상태를 랩타임 다 기록하시고 정량하시고 정답률이라든지 이거를 여러분 진짜 한 2주 정도만 기록해서 여러분 스스로 관찰하잖아요. 그냥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접근 방식의 효용이 한눈에 확 안 뜨기 때문에 또는 데이터로 명확하게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히 동기부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데이터가 명백하잖아요. 그럼 또 그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가셔야 돼요. 다른 차원으로. 그리고 제 역할은 딱 5개월 뒤까지입니다. 이제 6개월 뒤에는 이제 제가 얘기했었죠. 연예 유튜버로 지금 구독자가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연예 유튜버로 뵙길 원하겠고 그 전에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렇게 할게요. 제가 미안해 얘들아. 내가 내 왁구를 봤는데 너무 못 봐주겠어. 왁구들이 이제 심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 유튜브를 뭐라고 해놨냐면 오디오북이에요. 오디오북. 제발 보지 마세요. 들으세요,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왁구가 살벌하기 때문에 제가 불편해서.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주제별로 올리고 있어. 여러분 Q&A가 들어오면 그 Q&A를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녹화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심심할 때 들으세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뭐든 공부하면서 매주 여러분 고민거리나 이런 거를 주시면은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항상 올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기 마무리하시고 안녕. 과제는 올려드릴게요.